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살아 계셨네요. 요즘에는 뭐 잘 살아 계신지, 그쵸?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쵸? 하도 뭐 세월이 하수상하면서, 그쵸? 공부하느라 너무 힘드시죠? 여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7월 다 지났어요. 7월이 다 지났다니까? 이렇게, 오는 감정 없어요? 어? 조금 좀 꼬물꼬물하죠, 마음이. 그죠? 이제 8월 달 초 되면 또 원수 접수예요. 그죠? 우리 이제 7월 30일 날 꽈락타슈 끝나고 나면 이제 휴가긴 하지만 바로 이제 원수 접수예요. 그죠?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그때 꽈락타슈 듣고 나서 그거 이제 잘 일주일 동안 공부하시고, 그리고 요일별로 휴가 때도 요일별로 과목 지켜야 돼요. 그쵸? 막 필 받는다고 한 과목 하면 안 돼요. 그죠? 요일 지켜가면서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월도 지나면 또 9월이고, 그러면 정말 끝난 거예요, 이제. 그죠? 예, 괜히 이런 얘기 시작했나 미안해요. 그래서 어쨌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오늘은 세 번째 전범위 1번 볼게요. 일단 보기 전에 12페이지에 그림 한번 더 그려볼게요. 12페이지. 제가 매번 그릴 때마다 이거 그리고 시작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한 베이스이기 때문이에요. 12페이지 한 번 더 봐요. 일단 매번 얘기하는 게 이거죠.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럼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요. 그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가하죠. 그럼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한다. 그래서 하는 사업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시작. 도시계획 사업. 그러니까 도시라고 나오면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계획을 만들었단 말은 관리계획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겠죠? 일단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다고 하는 정비사업이라는 걸 진행할 테고, 그 다음에 기존의 토지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합한 땅이었다면 도시가 아니었던 걸 도시를 만드는 걸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라는 거를 설치하는데, 이걸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해야 되니까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는 걸 우리는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렇게 결정된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 하는 사업을 도시계획 무슨 사업? 시설 사업이라고 해요. 요 세 가지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인 거는 정말 1년 내내 얘기했으니까 이제 모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서울시라는 동네에다가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일부에 대해 계획을 만드는 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을 의미하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관리계획상 용도 지역도 정하고 용도 지구도 정하고 용도 구역을 정하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용도 지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8페이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보게 돼요. 매번 얘기하듯이 제가 첫 주부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매주마다 10군데 거점을 잡아서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공법처럼 저처럼 안 해주는 수업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골라서 보는 것도 재밌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거 아시죠? 왜 친구들끼리 밥 사기 할 때 도서관에 앉았을 때 책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페이지 펴서 사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거 정말 재밌어요. 도서관에서 아무거나 꼽아가지고 펴. 집단 사진 나오면 대박인 거죠. 그렇죠? 한 명 앉았으면 너 사. 이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요. 그림책을 놓고 아무 때나 앉아서 아무 때나 펴 그냥. 아무 데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 왜 1교시 끝나고 10분씩 쉬잖아요. 이거 배회하고 댕기지 말고 무슨 좀비도 아니고 자꾸 배를 왜 해요. 화장실 안 가면 앉아서 아무 데나 펴 그냥.
그리고 보이는 부분에 별 많은 걸 봐. 5분 동안. 그죠? 다음 쉬는 시간도 아무 데나 펴 그냥. 정말 재밌어요. 그거 따지고 보면. 재미없어요? 무지 재밌는데 그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기도 하고, 그쵸? 누가 더 많이 아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권폐용정률. 그죠?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것도. 공부는 즐겨야 돼요, 자꾸. 막 하기 싫어. 이거 아니라 재미를 찾으려고 이랬어야 돼. 당연히 재밌는 게 아니라. 그렇죠? 훨씬 나아져요, 그러면. 1번 봅시다. 권폐용정률. 18페이지 폈어요? 봅니다. 권폐율과 용적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러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보겠습니다. 권폐용적률이 시험에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매번 얘기하다시피. 그리고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게 용적률을 물어보는 건지 권폐율을 물어보는 건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권폐율을 물어보나 용적률을 물어보나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문제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용적률이 나오면 용적률은 범주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범주가 나와요. 그래서 최저치가 얼만지 요거를 일단 외우는 거를 포커스 잡아자 이 얘기죠. 18페이지 왼쪽에 있듯이 50부터 시작하는 거 뭐였더라? 전용주거와 녹관농자. 그러면 50%부터 시작하죠. 18페이지 그림책. 그리고 100%부터 시작하는 게 뭐다? 일반주거. 그 다음 150부터 시작하는 게 공업지역. 그 다음에 200부터 시작하는 게 준주거와 상업지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뭐가 되죠? 일반 공업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공업이니까 150부터 시작된다? 맞죠? 게다가 준공업이 400일 테니까 50 빼주면 350이겠죠. 그러니까 준주거 500이고 준공업 300이고 뭐하죠? 준공업 400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3종 일반주거 300이고 거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준주거 500, 준공업 400, 3종 일반 300. 왜 포인트는 아셔야 돼. 노래는 불렀지만. 그렇죠? 그래야지 빼고 더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죠? 그럼 두 번째 봐봐요. 2종 일반 주거잖아요. 일반 주거는 얼마부터요? 일반 주거면 100부터예요.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면 100부터니까 틀렸죠. 3종 일반이 300이니까 2종 일반 최대는 250이겠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맞추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최저를 외우는 분은 많지가 않는데 나올 때가 됐다고 저는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어디? 우리 18페이지 왼쪽 밑에 취진수공농산 644, 678 이거였잖아요. 그럼 자연취락지구라고 한다면 건폐율을 6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뭐가 된다? 40% 이하. 그리고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대한 개발진흥지구면 용적률은 100% 이하. 그래서 용적률에 대한 100%지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40%죠. 어쨌건 건폐율은 40이고 용적은 100이겠죠. 도시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라고 한다면.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라인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잘 연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두 번째 봅시다. 2번 문제는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용도구역. 용도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죠? 용도 지역 지구의 제한만으로 제한을 완성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용도구역을 정하는데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말해.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시작. 요번에 7월 달에도 다음 달 8월 달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모든 모의고사를 저 혼자 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강사분들이 계세요. 유능하신 분들이. 그럼 다들 문제 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매번 제가 내지 않은 모의고사를 볼 때도 뭘 느껴야 돼요? 누구나 중요하다고 나가는 게 무엇인가? 이걸 내 것으로 취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특이한 문제가 있네. 참을 수가 없어. 모두 알아야 돼. 이러지 말고 뭐라고요? 어느 사람 문제를 풀어도 누가 봐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챙기는 게 할 일이라는 거야. 제가 내지 않은 문제 풀 수 있죠? 근데 푸는 걸 막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활용 방법은 누구나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내 것으로 챙겨야지 그 강사만의 독특한 부분을 챙기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알겠습니까? 항상 뭐다 평가단 문제를 풀든 다른 사람이 낸 모의고사를 풀든 간에 뭐다
일반적이지 않은 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예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속이는 부분이 있고 안 속이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상하게 속이는 분들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항상 나오는 부분에 대한 누가 말해도 중요하다는 부분, 이걸 챙기는 게 방법이라는 거. 그렇죠? 그거 활용하셔야 돼요. 그럼 봐요. 21페이지 정가운데 보시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다음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 배제죠. 그러면 뭘 배제한다고 했죠? 주주 문건을 배제한다. 시작. 주주 문건을 배제한다. 네 가지가 배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이니 주차장법이니 문화예술진흥법이니 건축법이니 건축법에 뭐다? 나와 있는 거 우리 공개공지 확보 같은 것도 배제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배제하는 거 뭐예요? 기업 주택법의 대지 조성기준 리을 건축법의 공개공지 등 확보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뭐가 되어진다? 이 내용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적 행위 제한은 뭐다? 이건 공동심의 거쳐 완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21페이지 정 가운데 밑에 있을 거예요. 공동심의 거쳐 완화하는 거지 배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해하지 말 것은 이거는 뭐예요? 모두고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예요? 기역 리을의 4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 문제에 대해서 고르시면 되고요. 어쨌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정 대상의 21페이지 왼쪽에 6번 신설된 거 아셔야 되고요. 정 가운데 적용 배제 4가지 주주문건 그리고 공동심의 거쳐 완화하는 거 2가지 구분해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뭘로 제한하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거를 도시관리 계획으로 직접 만들어 규제를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뭐라 써 있어요? 주요 간선도로,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등 건폐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계획에 집어넣어서 규제를 가한다는 거죠. 어쨌건 이번 시험은 100%예요. 21페이지 안 나올 리 절대로 없으니까 꼭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고 완벽하게 됐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3번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설 사업의 시행조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33페이지 왼쪽 밑에 봐보세요. 33페이지 왼쪽 밑에 됐죠? 타인 토지의 출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타인 토지의 출입. 이거 봐봅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자. 이게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를 설치, 정비, 개량한다. 이게 뭐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만들기 위한 각종 기초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계획을 만들 때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공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업이 어려워져요. 33 왼쪽 밑에. 그래서 우리는 타인 토지의 출입에 대한 공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타인 토지의 출입을 봤을 때 33 왼쪽 밑에 주의할 건 단순하게 출입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출입하는 건지를 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적극적 출입이 뭘 얘기하는 거죠? 재료 적치장 임시 통로로 일사용한다. 장애물에 수목 같은 거 있죠? 변경 제거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적극적 출입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출입이라고 한다면 7일 전까지만 알려주면 되고 이건 3일 전까지만 알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럴 때 출입할 때 행정청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되고 허가받아야 되고 행정청이면 받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 출입일 때 뭐다? 동의받는 게 먼저라고 했고 동의받을 수 없다면 행정청은 특별시장 등에 통지하고 비행청은 뭐가 됩니까? 이럴 땐 허가받으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그렇죠. 그럴 때 여기 허가 위에 좀 써보세요. 허가 위에. 행정청이 아니면 허가받아라. 누구에게?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군구가 아니고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허가거든.
이따 문제 풀면 또 시도 허가라고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특광, 특시, 특도, 시군, 허가구나라고 살짝만 북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타인 토지 출입과 관련돼 봤을 때 깜깜할 때 출입할 때는 뭐 하라? 점유자 승낙받아야 가능하다. 그쵸? 손실을 주었다면 손실을 입힌 자가 속한 행정청 시행자 보상 의무가 있다. 그리고 타인 토지 출입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기피했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청한다. 알겠습니까? 이게 타인 토지 출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오해 말 건 이건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만 이런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의 전반에 걸쳐서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만들 때도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할 때도 각종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업도 준용이 되어지는 거니까 한 방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요 3번 문제 볼 때는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이 문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거 봐요. 행정청인 자가 시행자라는 거, 특별시에서 한다는 거, 그리고 일시 사용한다는 거. 이 세 단어를 못 봤다면 풀 수가 없어요. 행정청이 시행한다, 특별시에서 하는 거고 일사용코자 한다. 적극적 출입이구나. 단순한 출입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일시 사용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뭐다? 동의받는 게 먼저예요. 이건 적극적 출입이니까. 두 번째, 동의받을 수 없다면 뭐가 된다? 행정청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특별시장에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동의받을 수 없다면. 그쵸? 행이면 통지, 그리고 뭐가 된다? 행정청이 뭐다? 아니라고 한다면 허가니까. 알겠죠? 그 정도. 그 다음 요거, 또 이것만 나오면 이거 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용을 보고 답해. 내용을 보고. 그쵸? 3일 전 맞잖아. 일사용이니까. 원칙적 출입은 7일 전. 그러니까 순서를 외워 헷갈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7일, 그 다음에 3일. 순서를 외우라고. 그러면 더 안 헷갈려. 원칙적 출입은 7일 전까지 통지. 적극적 출입은 3일 전 통지구나. 이렇게 순서를 외우란 말이야, 그냥. 아셨죠? 그 얘기. 그리고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등 행위를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얼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처하니까 4번이 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속한 행정청이 손실을 보상해줘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타인 토지 출입도 한 번 정도 물어봐줘야 되겠죠. 그러면 4번 문제 봅시다. 개발법의 개발계획 문제입니다. 개발법의 개발계획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의 개발법의 개발계획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개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들로 모아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틀린 거 구하는 문제죠. 봐보세요. 여기 봅시다. 그럼 우리가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죠.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구역이라는 걸 정해요.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구역을 정한다. 그래서 이 동네에다가 어떤 규모의 신도시를 만들지, 어느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지, 거기에 맞는 복지라든가 보건, 여러 가지 교육, 의료 등등등에 대한 시행자는 누굴지, 방식은 뭐로 할지 등등에 대한 부분을 개발계획 잡아주게 되거든요. 근데 개발계획을 만들 때 왼쪽 맨 위 작성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43 왼쪽 맨 위. 벌써 지난 지가 언젠데 빨리 옮겨와요. 뭐라고요? 43 왼쪽 위. 보이죠? 개발계획 뭐다? 작성 기준 국장이 정해요. 어디 가도 작성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330만 제곱미터 이상. 시작.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만 진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족도시 기능을 갖도록, 비용 유발이 높지 않도록 도시를 계획해 줘야 돼요. 330만 이상이라면. 그리고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구역을 정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곳 등은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개발 계획을 공모한다던가 등등등. 녹간농자라거나.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주상공이죠. 43 왼쪽이 봐봐요. 주상공이면
30% 이하가 된다면 주상공에도 구역을 먼저 정해서 계획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나올 때 이게 참 잘 나와요, 이게. 주상공 지역이 무조건 코딱지만큼만 있어도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상공은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30% 이하가 된다면 뭐가 되죠?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발계획 만들 때 동의라는 걸 받자. 동의. 왼쪽 중간 3분의 2, 2분의 1. 무슨 방식이면? 환지 방식이면. 왜 환지 방식이면이지? 쫑알쫑알 말이 많아. 수용당한 게 아니라 소유자가 살아있거든. 동의를 받아. 3분의 2, 2분의 1. 하지만 뭐는 제외하지? 국가, 지자체이면 그런 동의는 필요 없어. 맨날 하는 얘기인데 오늘은 국가를 집어넣을 때 헷갈렸나 봐. 뭐라고요? 제발 좀. 그만 좀 헷갈려요. 뭐라고요?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라고 한다면 그런 동의 필요 없고요. 그리고 개발계획엔 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의 내용은 계획의 내용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구역을 정하지 않으면 내용을 확정짓기 곤란한 경우 등이 있어요. 그럼 뭐가 된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구역 정하고 나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4가지. 43 왼쪽 밑에 있는 거. 그렇죠? 특히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 관련된 거 있죠. 순환개발 나오는 거 있죠. 그 2가지 신설된 거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똑같이 기억하셔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43페이지 왼쪽의 내용이 한 번쯤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조만간. 그럼 봐봐요. 첫 번째.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장관이 정하고요. 2번 답하신 분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 20%인 지역은 구역을 정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랬더니 30% 이하인데 땡. 왜 그러시는 거야 진짜. 30% 이하. 20%면 30% 이하 됐잖아.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라고. 항상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냥 숫자 안 줘요. 범주에 들어갔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풀리면 다 틀린 거야. 매번 얘기하듯이. 그냥 줄 리가 없다니. 그렇죠? 그 얘기. 그 다음에 3번째.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 안정대책은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죠. 3번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처음 봤는데요. 뭘 처음 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니까. 그러면 400만이면 얼마야? 330만 이상 됐잖아. 그럼 개발계획 만들 때 뭐가 됩니까?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번에 가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환지 방식으로 만든대. 그러면 개발계획 만드는 경우 이건 읽지도 않고 3분의 2, 2분의 1 동의 맞는데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제외. 이 지문만 5번은 나왔나 봐요. 국가, 지자체 제외. 그렇죠? 43 왼쪽 중간에 있으니까 내용 혼동하지 마시고 국가, 지자체는 제외되는구나 라는 점 한 번 더 강조. 개발계획 나올 때 가장 핵심 지문이었어 이게. 따지고 본다. 나중에 백성과도 제가 또 고쳐서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알겠습니까? 항상 나오는 포인트. 오늘 나온 10문제만 잘 봐도 훌륭하다. 알았죠? 그 얘기. 그럼 51페이지 환지 처분. 51페이지 봅니다. 환지 처분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개발 사업이 이제 환지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이에요? 환지 방식. 시작. 그럼 봐봐요.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사업 전 토지 1번지가 500이었는데 전답이었고 얘를 얼마로? 250으로 뭐가 된다? 환지해 주겠다. 얘는 전답이었고 얘는 뭐다? 예를 들어서 대지였으니까. 이해 가시겠죠?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가치로 환지해 주는 게 맞는지 환지에 대한 부분에 계획을 한다고. 이거는 저번 주 얘기했었죠. 위지면 토수 이환. 그래가지고 환지 계획대로 환지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환지 처분에 의해서 환지로 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언제 권리가 넘어가냐?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넘어가는 거죠, 권리가. 그렇죠? 그리고 종전의 토지로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 등은 뭐가 되어진다? 그 전에 소멸돼야 되거든요. 그럼 언제? 끝나는 때 소멸.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뭐하죠? 소멸되어진다. 매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51페이지 오른쪽 위, 51페이지 봐요. 오른쪽 위. 5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발생은 다음 날. 그리고 소멸은 언제? 끝나는 때. 그래야지 발생하는 거와 종전권리가 부딪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종전권은 환지 처분 공고에 쓴 날 끝나는 때 소멸되고 다음 날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들. 다만 종전 토지에 뭐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지역권 같은 게 있었다면 실익이 있으면 뭐라고요? 실익이 있으면 그냥 종전 토지에 뭐다? 존속합니다. 하지만 맹지에서 벗어났다. 개발 사업에서 실익을 잃었다. 그럼 마찬가지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그렇죠? 소멸은 끝나는 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5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51페이지 오른쪽 위에 밑에 보시면 입체환지가 뭐일 거예요? 10번지부터 11, 14번지 조그만 땅들이 있어요. 근데 환지를 주기엔 너무 작아요. 독립환지는. 그래서 이렇게 공유지분권과 구분소유권을 환지해 준다는 입체환지라는 걸 하게 돼요. 51 오른쪽 밑에 입체환지. 그럴 때 요 입체환지도 환지처분 공고에 쓴 날 다음 날 넘어가겠죠. 권리 발생은 다음 날이니까. 하지만 요 코딱지만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존재했었고 피담보 채권 변제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요 저당권도 다음 날 지분 위에 존재하는 것이지 뭐다 소멸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 51페이지 오른쪽 중간 끝에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류지하고 채비지와 관련된 부분도 뭐가 되죠? 환지 처분 공고에 쓴 날 다음 날 취득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류지는 환지 계획 정한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그 주체를 까먹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보류지는 환지 계획 정한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언제? 다음 날 취득. 하지만 예정지가 지정돼서 시작. 예정지가 지정돼서 채비지가 이미 처분됐다면 환지 처분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예정지가 지정돼서 채비지가 이미 처분됐다면 그건 환지 처분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라는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가장 잘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언제나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질문들. 알겠습니까? 그러면 5번 질문. 틀린 거. 첫 번째. 입체환지 시 종전토지의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 저당권이 왜 소멸됩니까? 다음 날 뭐하죠? 지분 위에 존재합니다. 라고요? 다음 날 뭐다? 지분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X.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소멸된다. 소멸이 나오려면 끝나는 때가 나와야지. 뭐 말해? 끝나는 때. 소멸은 끝나는 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응리은 틀렸구나. 그러면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1번이 답인데 아마 또 디귿리을 3번 답하신 분 무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잘 좀 읽으라고. 3번 답변이 1번이네? 틀린 거. 그렇죠? 제발 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디귿번 보류지는 뭐가 되죠? 환지 계획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에 쓴 날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고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돼 처분됐으니까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침 때 취득하는 것이지 뭐하죠? 이거를 환지 처분 공고에 쓴 날 다음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모아놓은 거예요. 잘 보시고 환지 처분에 대한 효과 관련된 부분들 정리하면 틀린 건 1번이 되어지겠죠. 6번입니다. 정비법입니다. 일단 57에서 58페이지인데 57페이지 좀 먼저 봐볼게요. 57페이지 먼저 봐봐요. 여기 봅시다. 여러분이 많이 또 혼동하시는 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비법이 나올 때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많이 혼동합니다. 봐봐요. 정비사업이 있어요. 정비사업. 그럼 57페이지에 전국 단위로 정비사업에 대한 패턴을 통제하기 위한 게 뭐다? 왼쪽 끝에 정비 기본 방침. 누가 정하지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검토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서울시란 도시가 있으면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정비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만들죠. 정비 기본 계획. 그죠?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은 대도시가 가운데 위 아니시면, 가운데 위 대도시가 아니시면 도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다면 안 만들 수 있고, 만들었으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이랬지. 이건 정비 기본 계획이야. 다음 페이지. 그런데 요 동네에서 이제 B라는 동네에서 2022년 7월 달에 사업하기로 했어. 그럼 여기 서울시 일부 종로구 수인동 일대에다가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구역을 정했어. 이거는 뭐야? 대도시 존부를 구분하지 않아, 여기는요. 기본 계획 일대가 대도시 존부를 구분하는 것이고, 여기는 구분이 없어요. 그럼 58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정비 계획을 직접 만들고, 58 왼쪽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정비구역을 직접 정하는 거야. 똑같이. 그럼 대도시이든 아니든 다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도한테 시청한단 말이 아니라고 이게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누구는 서울 같은 구청장 등이 있다고 한다면 구청장 등은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하면 특광이 정하지. 어디? 여기만. 그죠? 근데 여기다가 도지사에게 신청하라고 하면 되게 헷갈려요. 오늘 문제 드린 것처럼. 그렇죠?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비법에 대한 지정권자는 특시, 특도시군의 특광. 이게 정비법의 지정권자예요. 여기에 지정권자는 뭐가 빠져요? 국장, 도지사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개발법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쪽 나온 부분에서 나올 때 섞어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58페이지 왼쪽 위에 팁에서 뭐라고 나와요? 팁에서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왜? 특별시장이 종로구청장한테 정비계획 만들어주라고 징징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팁 보이죠? 그 밑에 예외 천재지변이면 왼쪽 중간 정비 기본계획 없이도 바로 계획 만들어 구역 정할 수 있고, 왼쪽 밑에 허가 제외 니은 기존 건축물 붕괴, 허가 제한 니은 허가 제외 니은 기존 건축물 붕괴. 체크 좀 하면서 봐요. 그러면 기존 건축물 붕괴. 그럼 기존 건축물이 붕괴가 됐다?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어. 이유는 뭐 왜겠어? 좋은 집 살 돈이 없어서 그러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허가 받아서 그 보수하다 보면 그 허가 받는 기간 동안에 큰 비 오면 다 죽어. 그렇죠? 허가받게 할 여유가 없어. 그래서 정비법에만 있어. 그 니은번의 허가 제외는. 알겠습니까?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좀 봐볼까요? 6번. 정비계획, 정비구역. 그럼 답은 눈치챘죠? 틀린 거. 대도시 아닌 시장이라고 정비계획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이때는 그냥 시장이 직접 계획 만들어 지정합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근데 나오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지문이.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천재지변 등 긴급사유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고도 구역 정할 수 있고요. 또 정비구역보다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 4번.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건축물의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시군 등에 허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5번은 뭐 주의할 거. 연접해 있다면 통합할 수 있다. 기본 패턴이죠. 어디? 58 왼쪽 밑에. 연접해 있다면 통합할 수 있다. 그거 기억나요? 연통을 넣거라. 개 있느냐? 연통을 넣거라. 연접해 있다면 통합할 수 있다 하였거늘. 참나. 이랬죠. 여기 봐봐요. 그럼 뭐라 했냐면 시설 사업은 분할할 수 있고 개발 사업은 분할 결합할 수 있고
정비사업은 분할 결합만이 아니라 통합할 수도 있다. 통합은 연접해 있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봐봐요. 분할 결합의 통합까지. 시작. 분할 결합의 통합까지. 알겠습니까? 통합도 한 번 나오긴 나와야 돼. 죽어라고 안 나오네.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 정도. 정답은 앞에서 1번 답입니다. 그럼 이제 몇 번? 7번의 정비법의 66페이지 갑시다. 66. 요 문제도 아주 좋아요. 새로 만들었는데, 봐봐요. 66페이지에 이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빵꾸의 내용을 옳은 걸 고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리 와봅시다. 그러면 66페이지 왼쪽 밑에 보시면 우리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정비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했잖아요. 그럼 정비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뭐 하냐면 우리가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그렇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해서 우리가 일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요. 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든 다음에 종전 건물을 부시기 위해서 가격을 정리하고 가치를 잡아주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이라 그래요. 그럼 관리처분 계획은 뭐라고 하면 좋다고 했었죠? 종전 건물의 부시기 전 가치,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가치가 얼마, 이거에 대한 가격을 잡아주는 게 사실은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리고 뭐가 된다? 거기 맞게 대지 건축물의 이전 고시가 되어지면, 이전 고시 되면 다음 날 뭘로? 새로운 건물로 권리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되고 나서 이제 종전 건물을 뭐 하는 거고? 철거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오늘 이제 뭘 드린 거냐? 요거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 요 두 가지에 대한 걸 요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부시기 전 가격 정리하는 계획, 이거. 그렇죠? 이거는 뭐? 건물을 실제 지었을 때 어떤 건물의 건설 계획, 66 왼쪽 밑에 어떤 건물의 건축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사업 시행 계획이에요. 실제 뭐를 건설했니? 실제 뭐를 건축했니? 이걸 따지는 게 이제 앞으로 할 거에 대한 건물 짓는 게 사업 시행 계획이거든요. 요번에 7월달 모의고사에도 나올 거예요. 뭐라고?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 이래놓고 아마 세 번째인가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범죄 예방 대책 있죠. 아마 그게 나올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건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아니라 사업 시행 계획 내용이니까 이거 체크해 멍하니 있지 말고 나온다면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점수가 안 나오지. 뭐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내용은 가격 정리하는 거고 사업 시행 계획 내용은 뭐다? 건설 계획, 설치 계획, 배치 계획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 밑에 사업 시행 계획 내용 중 세 번째인가 두 번째 있죠?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그렇죠? 등등등.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건설 계획과 관련된 것 중에 두 가지를 봐줘야 되는데 일단 뭐예요?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 임대주택 건설 계획 대표적 작년 문제가 뭐다? 재건축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어요. 재건축 초과의 컨셉을 당하기 때문에 작년 문제였고.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의 건설 의무를 부과한다는 얘기인데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누가 그러면 우선인수하겠냐? 누구? 시도, 시군구장의 우선인수. 국장이나 LH 등이 아니라 시도, 시군구장의 우선인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재개발로 뭐하죠? 조합이 임대를 지었어. 그럼 어쨌건 조합은 해산되면 그 임대를 누가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인수 요청을 하겠지. 공공에게. 그러면 누가? 시도, 시군구장이 우선 인수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뭐다? 국민주택, 규모주택. 시작.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는 것에 건설 계획이 있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주택의 건설 계획은 너무 까먹지 말고 중요한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왜? 이거는 용적률 완화로 인한 인센티브를 국민주택 규모로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수시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는 얘기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용적률 완화 책임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은 뭐다?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는 거라 뭐가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요번에 요게 나와야 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다. 그쵸? 틀린 것은 답은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가운데 밑에 보면 71페이지 가운데 밑에 보면 지분형 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71페이지 가운데 밑에 봤을 때 지분형 주택 공급. 이 지분형 주택이 작년도에 기출이 됐어요. 그럼 봐요. 지분형 주택의 공급을 도입한 이유는 뭐냐? 71페이지 가운데 밑에 이유는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거였어요. 여기서 만약에 2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새로 지어진 거 입주하려면 5억이라 3억은 내야 됩니다. 그럼 일반 사람이 3억이 어딨어? 개떡이나 죽을라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포기하고 나갑니다. 원주민 정착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야, 지분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공동소유. 그렇죠? 누구일 때? LH 등이 시행자일 때. LH 등이 시행자이면 지분형으로 공동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원주민 정착률을 높여주겠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거니까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공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소유 기간은 10년 이내.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까지 공동소유할 수 있게. 그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들어가 소유하고 살면서 보다 별 부담 없이 잔금을 나중에 줄 수 있는 거거든, 사실은. 소유자 입장으로 본다면. 훨씬 더 원주민 정착률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관리 처분할 때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분형 주택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작년도에 요게 나왔어. 60이야. 근데 요게 아직 안 나왔거든. 공동소유 기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다시 물어보게 됐습니다. 원래 문제가 나오면요. 그 주변 내용들을 또 출제하시는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내용 등을 정리해보게 되거든요. 봅니다. 그럼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 봅시다. 이 문제도 아주 좋아요. 첫 번째,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아니래요. 뭐는?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 무슨 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이것도 분명히 물어볼 얘기고. 조합이 무슨 사업할 때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면 시도시군구장이 우선 인수하죠?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그렇죠? 그동안 많이 물어봤던 거는 이 재개발 사업 물어본 것보다는 시도시군구가 우선 인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죠. 요즘에만 5번 나왔어요. 농담 아니에요.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분형 주택에 대한 부분에 뭐다? 번영면적이라고 하는 건 60 이하인데 공동소유 기간은 소유권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10년이라고 해서 정답은 몇 번? 1번이구나 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잘 skrive 놓으세요. 분명히 물어볼 지문이니까 8번 갑시다. 건축법 대수원입니다. 76페이지. 이것도 되게 많이 틀렸어요. 도대체가 언제 가야 맞추려는지 도대체가 내가 앞이 안 보여, 앞이. 봐봐요. 그럼 봐요. 제가 문제 자체 적어놨죠. 대수선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계 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쵸? 틀린 것은. 그럼 증계 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만 대수선이구나 라는 걸 내가 써놨어요. 친절하게. 친절한 상군 씨가. 그렇죠? 재미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재미없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가 재미없는 거예요? 참고 좀 하게 내가.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면 봐봐요. 건축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건축, 대수선 등에 대한 행위를 규제하는 걸 건축법으로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봐보시면요. 건축물이 있다 이 얘기죠. 이런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건축을 하자. 그 다음에 대수선을 하자. 그럼 뭐다? 허가받으면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건축에 대한 종류는 뭐죠? 76 왼쪽 위에 신증, 개제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재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시작. 오, 잘했어요. 그동안 가장 잘했네. 뭐라고요? 그런데 오해 말 건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다음에 대한 것은 대수선으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건축이 아닌 대수선에 대한 개념을 봤을 땐 일단 증설해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아니면 수선변경이란 단어가 나오는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증설해체에 대한 부분은 보호, 내력벽, 기둥, 지붕틀, 외벽의 마감재료, 보내기지마 내 수선이라고. 시작. 보내기지마 내 수선이라고. 대수선이다. 그래서 증설해체가 나오면 보내기지마 각각 뭐가 나오든 면적, 개수 관계없이 그냥 대수선이야. 하지만 단순한 수선 변경은 상황이 다른 거지. 보는 3개 이상은 수선 변경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력벽도 30제곱미터 이상은 수선 변경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 3개, 3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증설해체이면 면적, 개수 관계 없다고. 그리고 수선 변경이면 뭐가 된다? 3개, 30 이상 요건이 맞아야 되고. 그러면서 증계 재축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다? 추가적으로 방주다. 방화벽, 방화구역 증해수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증해수변, 다가구, 다세대, 가구세대 간 증해수변이라고 한다면 뭐다? 이걸 대손으로 본다는 거죠. 총 뭐하죠? 8가지예요. 보내기지마의 방주다. 알겠습니까? 됐죠? 이게 대손 정의인데요. 이게 나올 때마다 정확하지 않으면 맞추기가 힘들어요. 봐봐요. 그러면 8번 문제. 일단 기둥이라는 것을 3개를 수선했대요. 수선 3개 대수선 맞는데 이러지만 높이를 늘리면 이건 증축이에요. 뭐라고요? 높이를 늘렸다 이 말은 증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만 대수선이니까 1번이 답인 거예요. 그렇죠? 면적, 높이, 층수 늘면 안 되거든. 그건 증축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주계단을 증설해체한대. 개수 관계없지. 그리고 수선 변경이니까 3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지. 맞지. 그리고 방화벽을 위한 바닥벽의 증해수변도 맞지. 근데 여러분이 5번 답하신 분이 많더라고. 왜? 10제곱미터 뭐 틀린 줄 알고. 근데 주의할 건 증설해체거든. 그럼 외벽의 마감 재료는 면적이 얼마든 관계없어요. 이해갑니까? 수선 변경이어야 30 이상을 요구하는 거지. 그죠?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나와야 돼요. 건축을 알아야만 대수선을 풀 수가 있어요. 건축을 모르면 대수선도 안 풀려요. 전 개인적으로 해서 건축을 물어보는 것보단 대수선을 물어보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도 알아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합시다. 9번입니다. 건축 허가 등의 제한입니다. 81페이지. 작년 문제였죠, 이거. 81페이지. 그러면 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허가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장은 언제입니까? 국토관리상으로 필요하다거나 주무부의 장관이 요청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의 원인 등이 있다면 국장이 제한하고,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 등 지역계획상 관련된 것들 필요하다면 특별시장이 종로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시군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럴 때 특광도의 제한이면 국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해요. 뭐가 아니고 승인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단순하게 보고한다고. 허가 승인과는 달라요. 제한이야, 제한. 그러니까 보고하는 거지 승인받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81페이지 왼쪽 중간에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81페이지 왼쪽 중간에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아시겠습니까? 허가 착공 제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고, 도지사는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시군의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하지만 도지사가 제한을 가할 때 이에 대해서 국장에게 승인받으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보고하면 되고요. 제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된다면 해제를 명할 수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대형 건축물 허가 내주려고 승인받는 80페이지 왼쪽 밑에 혼동하지 마세요. 80페이지 왼쪽 밑에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 내주려고 시군이 도의 승인을 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허가 제한이거든. 81페이지 왼쪽에 있는 거는. 알겠습니까? 답은 3번이겠죠. 그리고 4번 질문을 본다면 당연히 81페이지 왼쪽 중간 허가를 제한하려면 주민에게 의견 들은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허가 착공 제한한다. 제한기간은 몇 년? 2년이고 1회 안에 1년 내에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작년 기초율이라고 올해 안 나오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요즘 계속 나와 이거 요즘에. 그리고 이거 나올 때 비교할 게 또 뭐 있냐면 우리가 비교집에 49페이지 좀 봐보세요. 비교집 49페이지. 그러면 허가 제한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비교한 도표가 있을 거예요. 비교집 49. 아무래도 작년도에 우리가 허가 제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요거 봐봐. 건축법에 나와 있는 허가 제한 요걸 물어본 거야. 지금 본 게 이거거든. 그렇죠? 근데 한 번 나와야 할 게 이거지. 이제 국토계획법의 허가 제한. 이게 아직 안 나왔지. 그렇죠? 그럼 봐요. 국토계획법 허가 제한은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심의 거쳐 한 차례 3년 내 허가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내용에서 주의할 거 연장한다라고 한다면 연장했을 땐 3, 4호의 사유로 심의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은 5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국토계획법 허가 제한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이 문제 내드릴 거야. 아침 문제에서. 그렇죠? 그럼 봐요. 그 말 기억나죠? 뭐 녹지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에서 수목이 집단 자라. 브로콜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억나세요 그거? 응? 그리고 뭐 개발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가 손상될 우려 기억이 안 나. 우려스러워 진짜. 뭐라고요? 기억나죠?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건 기본 3년 연장 안 되니까. 하지만 3, 4, 5는 뭐가 돼? 연장이 되거든 요거는. 그렇죠? 계획을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확정된 경우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이 있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이 있어. 그러면 최장 5년까지. 연장은 심의 거치지 않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한 사유가 없어졌다면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해제를 하여야 해. 근데 여기는 국시도가 제한권자일 때 시군의 의견을 들으라고 나오지 여기처럼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고 안 나와. 여기랑 여기 달라. 여기는 주민 의견이 없어. 이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 주민 의견 들을 계제가 아니야. 근데 이거는 뭐야? 개별 건물이잖아. 이거는 개별 건물. 달라. 알겠습니까? 이게 32의 문제였거든. 그래서 요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 됐죠? 그 얘기. 그리고 또 하나 허가 제한이 또 하나 있다면 어디죠? 정비법. 정비법에 나오는 허가 제한.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한다. 뭐라고요? 지분 쪼개기. 지분 쪼개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 건축과 토지 분할 2가지만 제한을 가해요. 여기는 형질명령 이런 거 없어요. 지분 쪼개는 거 제한하는 게 목적이거든. 정비법은. 그래서 기본이 몇 년? 3년에 연장이 1년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뭐다? 3년에 2년, 최장 5년. 2년에 몇 년? 1년, 최장 3년. 3년에 1년, 최장 4년. 알겠습니까? 구분해서 3가지의 제한 내용들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공법 전체 제한 내용 3군데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렇게. 그러면 돌아와서 문제 봅시다. 그러면 10번 문제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죠? 이거 내용 본다면 97페이지 볼게요. 마무리 97. 요거 7월 모의고사예요. 7월달 모의고사에서 이거와 유사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리모델링을 한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주택 조합, 잘 봐야 돼. 주택 조합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동의를 얻어서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97페이지 가운데 밑에 보면요. 97페이지 가운데 밑에 보면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지금 공동주택의 단지가 있잖아요. 공동주택 단지가 여러 동을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동, 그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때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건지 아니면 조합은 이미 만들었고 허가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건지가 달라요. 그럼 97페이지 가운데 밑에 보면 조합을 만들 때 동의는 이거예요. 조합을 만들 때는 얼마?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면 3분의 2 전체 각동 과반수 그리고 그 동만 리모델링 그 동의 3분의 2거든요. 근데 지금 잡아봐.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합이 이미 있어. 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 다음에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는데 이건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허가받기 위한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97 가운데 밑에 그럼 어떻게 돼? 전체 75%에 그 동의 50% 그리고 그 동만 리모델링하면 그 동의 75% 답은 1번인 거야. 이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5번 답하신 분이 있다면 틀렸지만 그래도 성과는 있어. 뭔가 기억은 났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이건 75%, 50%, 75%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런 허가받기 위한 찬성하지 아니했으면 매도 청구할 수 있죠. 97 가운데 밑에 리모델링 허가 등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적에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내용 보시면 되고 요번에 7월달 모의고사에도 유사한 유형의 지문이 있을 테니까 속지 마세요. 요번에 7월 모고는 속이는 지문이 굉장히 치사해요.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점수 안 나오면 또 화내니까 7월달 내내 제가 거기 나왔던 문제들을 하루 한 문제에서 계속 다뤄줬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기 전에 7월 달에 나와 있는 인스타의 하루 한 문제 꼭 읽어보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지 점수가 나와. 알았죠? 내가 문제 스포한 거니까 들어가서 미리미리 봐요. 어떤 분이 제 실력인가요? 제 실력을 알길 원해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거 원하지 않지 않나요? 어쨌건 잘 인스타 확인하세요. 팔로우 좀 하시고 그만 쉬었다가 오늘 진도 갑시다.